안녕하세요. 박찬영입니다. 오늘은 멀리 마산에서 오셨네요. 네. 강선 씨를 모시고 또 인체 정화에 대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산에서 인체 정화를 하고 건강해진 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체 정화를 처음 하시게 된 연도가 어떻게 되실까요? 2019년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혹시 20대 때 결혼 전에 날씬했을 때 몇 킬로였었어요? 그때는 한 43kg, 44kg 정도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했겠어요? 처음 상견례 때 반대를 했습니다. 너무 약하다고. 그런 분이 인체 정화 하시기 전에 어디까지 살이 찌셨죠? 제가 67kg까지 살이 쪘습니다. 네. 네. 그 생생한 얘기를 오늘 좀 예. 스토리를 들려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67kg 정도 될 때 운동하러 가면은 그때 원장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건강한 돼지가 바로 강서연님 같은 분을 두고 건강한 돼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왜냐면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면 금방 70kg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다이어트를 한번 해야겠다. 다시 찌는 한이 있어도 다이어트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제 친구가 정말 뚱뚱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헤어스타일 관심 없고 오로지 맛있는 거와 쉬는 거 그런 것만 관심 있던 친구가 한 70kg 늘 넘었던 친구인데 어느 날 모임에 나타났는데 너무 날씬하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어디 아팠나? 그래서 야 어디 아프나? 이렇게 물었죠. 그렇더니 그 친구가 내 얼굴 봐라 아픈 사람 같나?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보니까 옛날 그 친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자리만 보면 눕고 뭐 어디 맛집에나 가면 뭐 가는 거지 다른 거는 별로 관심이 없던 친구였는데 진짜 얼굴 색깔이 화색이 돌고 뭐 한마디로 피부가 반질반질해졌다고 할까요? 살이 싹 빠졌는데 네. 보통 여태까지 저도 다이어트를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하고 나면은 다들 피부가 거칠어지고 거칠어지고 뭔가 기운이 없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제가 진짜 한 60평생 보지 못한 모습을 그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 했노라고 물었죠. 저희 친구들이 4명이 하니까 뭐 인체 정화를 했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듣고 시작했던 겁니다. 아이고, 네. 보통은 나이 들어서 사실 운동해서 살 빼기도 힘들어. 또 생으로 굶어서 살을 빼면 아까 얘기했지 살은 빠지는데 얼굴이 쪼글쪼글했다든지 기름기가 없어져서 초췌해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친구분은 날씬하면서 피부도 윤기가 나고 아주 건강하게 살이 빠진 걸 보고 인체 정화를 하시게 됐네요. 그날 저희들 5명 모임을 하거든요. 산악회 명칭은 산악회인데 사실은 먹고 노는 산에 올라갈 때 한 배낭 짊어지고 올라가서 성상에서 먹고 그래서 저희들 모임은 좋은 사람들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남편들이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본전 산악회라고. 왜 본전 산악회라고 하냐면 고생해서 올라가서 많이 먹고 내려오니까 결국 본전이다라고 해서 본전만 해도 다행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산을 가지 않고 친구 집에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사는 친구가 있어서 거기 초대를 받아갔는데 그날은 이제 삼겹살에 그 친구 음식 솜씨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막 가서 나물에 김치에 야채 막 푸짐하게 채워놓고 먹는데 그 날씬해진 친구가 제일 늦게 나타났습니다. 원래 좀 늦었어요. 그 친구 주인공은 항상 늦게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삼겹살에 맥주에 막 이렇게 먹는데도 정말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인데 딱 소파에 앉아서 그 식탁 옆으로 오지를 않더라고요. 왜 이걸 안 먹을 수가 있냐고 하니까 인체 정화를 하는데 그거 네가 먹은 음식이 네 몸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처를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식사가 다 끝나고 아래채에 내려가서 인체 정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첫째 그 친구가 날씬해진 것도 좋지만은 에너지가 생겨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래채에서 위치에 뭘 음식을 가지러 간다는 거는 옛날 같으면 그 친구가 상상도 못할 일인데 먼저 일어나서 가서 물을 가져오고 뭐 과일을 가져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말했어요. 그 친구 이름도 얘기해도 되나요? 영옥이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영옥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친구가 달라진 걸 보고 늘 친구들 만나면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옆에 그렇죠. 누워있고 한 친구가 그렇게 빨빨해졌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얘기를 듣고 도대체 인체 정화가 뭔지를 한번 설명을 이제 듣게 됐으면 그래 4명이 쫄쫄 앉아서 듣는데 앞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님 진짜 복이 많다. 누가 그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겠노? 그러네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네네네. 친구 대답이 더 걸작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지금은 내가 너한테 고맙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인체 정화가 끝나면 너희들이 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분명히 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으면 자신감이 저렇게 차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예. 아이고. 그러면 인체 정화 하시기 전에 좀 여기저기 안 좋은 것도 있었나요? 말도 못했죠. 네네. 저는 식당과 커피숍을 2개를 같이 경영을 네네.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노는 날이면은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제 몸 때문에 휴무를 했었습니다. 사실 휴무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면 7시에 경락 예약을 미리 해놓습니다. 경락을 하루 받고 나면은 한의원이나 통증클리닉 가서 어깨, 팔 주사나 맞고 침을 맞고 하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아, 일주일을 그렇게 시작했네요. 예, 예. 네. 그렇게. 근데 인체 정화하고 나서 67kg가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58kg가 됐었습니다. 어, 그때. 예. 네. 그리고 그 컨디션이나 뭐 몸 상태 쭉 말씀 좀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는 제가 경락도 10회씩 등록을 했는데 남아 있었는데도 안 갔습니다. 갈 이유가 없어서 어깨가 안 아프고 아픈 곳이 없으니까 그날 이후로 아직 병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식당 일과 커피숍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어깨가 아파서 팔을 한 번도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돌려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이렇게 뒤로 돌아보게 했는데 어느새 팔에 날개가 있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팔에 어깨가 날개가 달린 제가 친구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인체 정화를 하고 나면은 어깨에 날개가 하나 생긴다. 그만큼 가벼워진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2개의 프랜차이즈 이 식당과 커피를 하면서 네. 관절에 무리가 돼서 뭐 어깨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거. 그래 제일 아침 오른쪽에 손을 탁 주면 남편 항상 이쪽에 자거든요. 그러면 이 손가락을 이렇게 주물어 줘야만 이 손이 펴지는. 아침에 그럼. 그 정도로 예. 관절이 안 좋아졌는데 네. 이 그 손가락 관절도 시선듯이 좋아지고 너무 좋아져. 어깨는 날개가 달린 듯이 너무 가벼워지고 네. 또 다른 데 안 좋은 데는 또 없었어요. 저도 무릎이 또 안 좋았어. 누구 그때 하도 살이 쪄서 누가 어느 사람이 108배를 하면 살이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서 108배를 했는데 3일을 못 했거든요. 오히려 너무 무릎에 아파가지고. 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인체 정화를 끝나고 나서 제가 봉정암을 갔습니다. 살이 좀 빠진 상태에서 가니까 누가 봉정암을 힘들다고 했노?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봉정한 마지막 깔딱거기 그거 되게 힘든데. 그 한 500m 되는데 그렇죠. 제가 올라가서 법당에 가서 뭐 기도하고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흠이 그립들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누가 봉정암을 힘들다고 했나? 인체 정화를 하고 살을 좀 빠지니까. 그리고 저도 뭐 그렇지만은 이 해독하고 나면 너무 이 몸이 깃털처럼 네, 가벼워져서 등산할 때 특히 표가 네, 나거든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시험시험 허헉거리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뭐 오토바이 뭐 엔진 단 것처럼 네, 맞아요. 숨도 안 차고 그 등산할 때 느낌도 네.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누가 봉정암을 힘들다고 했나라고. 다들 봉정암 가는 걸 봉정암 아시지요? 저 설악산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살이 찌고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감히 뭐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그때 기회가 돼서 6월 달에 갔어요. 제가 4월 달에 인체 정화를 끝내고 6월 달에 봉정암을 갔는데 네. 뭐 진짜 편안하게 올라갔습니다. 전혀 힘든 걸 못 그리고 느꼈습니다. 인체 정화하시기 전에 이 편두통도 그렇게 심해. 예, 편두통 심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뭐 평소에 어땠습니까 편두통이? 딱 오른쪽 반쪽만 아프대요. 요쪽 뒤에 하고 이쪽만. 그게 얼마나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옛날 오래된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할 때 스트레스 10년, 좀 10년 넘었네. 10년 훨씬 넘지. 직장 생활 할 때 그랬고 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 제가 그 일을 할 때 메르스라는 그 질병이 한번 왔던 적이 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매출이 반으로 확 줄었는데 그때 신경 쓰니까 편두통이 또 너무 심해. 그때 이명이 왔어요. 바로. 그때 이명이 왔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편두통은 제가 인체 정화를 하고 한 5일째 정도 됐을 때인가 엄청 심하게 또 머리가 한번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호전 반응이 온다라는 얘기를 미리 사전에 들었고 또 제가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는 네, 책을 그 책을. 그 전에 사실은 받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인체 정화를 하면서 한 5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 피곤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 이게 뭐지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책을 보니 그 원리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호전 반응에 대한 것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고 저는 네, 네. 믿고 했었습니다. 네. 내부 장기는 괜찮았나요? 인체정화 하시기 전에 또 뭐 역류성 식도염. 그게 원래 소화력이 안 좋은 분은 아닌데 아니 젊을 때는 돌이라도 상칠 수 있었는데 근데 살이 이제 찌면서 워낙 드시는 거 좋아하고 예, 예. 뭐 아무거나 드시다 예.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식도염 그 있었습니다. 증상이 주로 어땠었죠? 역류성 식도염은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식도로 뭐가 내려가는 느낌이 느껴지고 그 식도로 정도로 그리고 계속 음식을 먹고 나면 트림이 트림.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예. 트림 나올 때 그렇게 여기가 따갑고 아팠는데 건강검진을 하러 가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라 해서 약을 한 달분 그 자리에서 처방을 해주대요. 근데 그걸 먹어도 뭐 전혀 효과가 없었는데 제일 빠른 게 이 인체 정화를 하니까 위를 시켜주고 위가 편안한 그렇게 편하게 잠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늘 저녁에 많이 먹고 자기 때문에 항상 깊은 잠을 못 자고 잘 때도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인체 정화를 할 때는 아 이렇게 속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나라는 걸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예. 어쨌든 인체 정화 하셔서 한 10kg 넘게 체중이 줄고 네. 아침에 눈뜨기가 너무 편해지고 편하고. 뭐 봉정함을 그냥 네. 누가 봉정함을 힘들다 힘들다 했던가. 했나? 그 편두통, 관절염, 예. 그다음에 역류성 이 모든 게 다 좋아졌네요. 그러고 보니 제가 완전히 뭐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네. 예. 그러면 이게 그 기간은 얼마나 하셨죠? 인체 정화를? 저는 네. 한 달은 완전식으로 했고요. 그럼 일반 식사를 전혀 하지 전혀 안 않고 했습니다. 이 예. 복합 발효 배양물만 네, 드신 네. 기간이 한 달. 한 달. 네. 그 다음엔 병행식으로 좀 야채 과일 조금 드시면서 예, 식사도 좀 했던 것 그러면 같아요. 그 완전 효소식 30일 병행식은 한 며칠 정도 하시죠? 병행식도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0kg 변화가 2달 만에 10kg 변화가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거의 한 달 되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한 달 만에 예. 그냥 10kg가 67, 8이 예. 57, 8로 변한 예, 예. 거는 한 달만 걸리셨네요. 네. 2달 정도 만에 병행식을 끝내고 지금 그게 2019년도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2022년도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네. 현재 체중이 혹시 거기서 한 1kg, 2kg 왔다 갔다 할 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체 정화의 큰 장점이 네. 질병과 비만을 동시에 해결한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다이어트의 목표를 둔 프로그램들은 전부 이 정도 시점에서 거의 원위치 되거나 더 쪄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인체 정화는 골밀도 근육량이 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올라오면서 요요가 거의 잘 안 온다. 그리고 인체 정화 이후에 건강 10원칙을 철저히 자기 몸에 체득하게 한다. 거의 요요가 없이 유지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처음 이거 인체 정화를 할 때 다이어트 목적으로 했었거든. 사실 인체 정화가 제 뭐 역류성 식도염을 낫게 하고 관절염을 낫게 할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어디가 아프고 다 아니까 저한테 언니 그 관절염도 좋아질 거다, 어깨도 좋아질 거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위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게 만병통치약이가 막 그래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는 필요 없고 살만 빼면 된다라고 했는데 진짜 인체 정화를 한 지 한 5일 정도 되니까 제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제가 책을 보기 시작했다 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원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끝나고 나서도 지금 뭐 어떤 날은 뭐 행사가 있고 모임이 있고 하면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또 많이 먹을 때는 또 한 며칠 또 인체 정화를 해주면 되니까 전혀 지금은 뭐 살에 대해서 아픈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모임이나 약속이 네. 많으면 찔 수 있는데 네, 네. 그걸 피드백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네, 저는 저도 알겠습니다. 여행이나 이 모임에 가면 2, 3kg 쪄서 네, 와요. 예, 맞습니다. 저는 갔다 와서 한 2, 3일 정도 인체 정화를 하면 여행에서 즐겁게 맛있게 많이 먹은 네. 것들이 바로 2, 3일 만에 원위치가 네. 됩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인체 정화 하신 분들은 그 5% 책도 그렇고 이제 자기를 스스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법을 터득한 거죠. 그게 몸에 또 체득이 됐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가족들한테는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일단 맛있게 먹자. 그게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인체 정화가 있지 않느냐. 예, 네, 그 언제든지 믿음. 인체 정화를 할 수 있는 뭐 무기가 있고 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데 더 즐겁게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의원에 오시는 여자분들 매일 체중을 재야 된다. 그런데 다들 두려워요. 맞습니다. 내가 예. 훅 찐, 내가 모르는 사이에 3kg, 5kg 찐 자기 그 모습을 보기도 싫고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해서
매일 체중을 못 재는 거예요. 인체 정화 끝나고 나서는 매일 체중을 재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 체중을 딱 정해놔야 됩니다. 내가 58로 정해놨다면 내가 요즘 먹어서 59, 60 여행 갔다 와서 60, 61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2, 3일, 3, 4일 짧게 인체 정화를 하면 바로 원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나중에 1년, 2년 지나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그 피드백을 해주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원위치 되거나 더 살쪄 있습니다. 나중에. 저랑 같이 그때 했던 친구가 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중간에 포기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너무 먹는 걸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이 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인데 그 친구는 옛날 그대로, 저는 뺀 거 그대로. 그래서 저를 보면은 좀 시기하는, 질투하는 이런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자기가 유지관리, 건강 10원칙을 잘 지키면서 순간적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 찔 수도 있고 많이 먹을 수도 있죠. 그걸 얼마나 짧고 굵게 피드백을 빨리빨리 반복해서 해주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마산에서 오신 강선님 지금 61세? 예, 61세. 그런데 뭐 지금 환갑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제 환갑이 인생의 두 번째 출발, 이제 딱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인체 정화를 통해서 너무 건강해진 이 좋은 모습, 건강하고 날씬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예, 저도 좋아졌지만 제 가족들이 다 인체 정화를 하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막 식생활이 별로 안 좋고 그런데 다 아들도 딸도 인체 정화를 해가지고 너무 건강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변하면 그 가족 전체가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아빠가 변하면 사실 그 영향도 좀 미미할 수 있어요. 네, 어머니라는 집안의 기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가족 전체가 달라졌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아들 한번 데려와서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그 아들은 그러면 얼마나 변했습니까? 저희 아들은 계속 외국 생활을 했었거든요. 나이가 35살인데 올해. 몇 년 전에 한 거죠? 올 10년 동안 외국에 살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번에 하신 거네.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했는데 10일을 딱 하니까 한 7kg 정도 감량이 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대사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 한의원에도 완전 효소 10일 하면 100kg 넘는 사람은 10kg 빠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젊은 친구들은 짧고 굵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 친구는 7kg 빼서 끝냈습니까? 아니 지금 그래서도 기름진 음식 같은 거 먹고 하기 때문에 저녁 한 끼씩은 꼭 효소식을 한다고 항상 집에 효소를 딱 채워놓고 있죠. 아들은. 네. 인체 정화를 통해서 온 가족이 건강하고 날씬해진 얘기를 듣는데 저는 강선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인체 정화는 정말 현대의학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그 질병에서 기적적으로 생활한 이런 얘기들만 듣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칫 일반 분들한테는 공감대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선님의 체험 사례 얘기를 들으면서 5, 60대를 거쳐가는 평범한 중년 분들한테 가장 공감 가는 얘기지 않을까. 나이가 들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나이살이 자연스럽게 찌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다이어트 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인체 정화 하시기에 일반 식사를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친구들끼리 어떻게 그걸 해결했습니까? 네, 저희 친구 5명 모임이 있는데 네네네. 그 친구들이 유럽 여행 가자고 돈을 좀 모아놨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여행은 건강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우리 먼저 인체 정화부터 하고 살 빼서 예쁜 옷 한번 사 입어보고 그렇게 돈 모아가지고 다시 유럽 여행을 가서 해갖고 그 돈으로 4명이 동시에 한 겁니다. 갯돈을? 예. 가장 현명한 갯돈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너무 유용하게 썼죠.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렇게 그 비용을 충당하셨네요. 이건 뭐 갯돈을 이렇게 자기 건강하고 날씬하는 데 쓰는 것도 아주 보람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로 강선님은 50대에서 60대를 거쳐 가시는 분들의 가장 평범한 얘기들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 이런 좋은 체험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나이살 그냥 부여잡지만 말고 그렇다고 식욕 억제제나 또 생으로 굶거나 하시지 마시고 가장 건강한 인체 정화의 방법이 있으니까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은 꼭 강선님처럼 인체 정화를 통해서
건강하고 날씬한 노년을 보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셔서 감사하고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 한 말씀만 남겨주시죠. 네. 누구나 다 건강한 노년을 저는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체 성화로 건강하고 날씬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꼭 주부가 바뀌면은 가정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